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유쾌하고 좀 재밌게 정확한 분석으로 배당 나오기 전까지 경기력으로 보는 제 예상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하고 강원 경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강원이 이길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틀렸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석하는 사람은 적어도 경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상한 결과에 대해서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결과가 승인데 승이 나올 수도 있고 무가 나올 수도 있고 패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말해놓고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었냐, 이런 건 사실 악플을 피하기용 핑계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분석해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저는 뭐 딱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제 예상에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게, 유튜브에서 축구 분석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 방송을 필히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책은 꼭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제 영상을 보고 아, 이런 분석이 있구나 하고, 다른 본인이 믿음이 간다 하는 유료 분석 사이트든 유료 채널이든 다른 분석 채널이든 등등 보시고 비교해 보시면서 최종으로 자신만의 픽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주위에 토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야, 이번 주 유튜브 골 때리는 TV 봤냐? 아니, 그게 뭔 채널이야? 축구 분석 골 때리는 TV 채널 몰라? 축구 분석을 뭐 골 때리게 하냐? 아니, 그 꼴이 아니라 임마. 꼴이 날 때 꼴이야. 찾아서 봐. 분석할 때 보면 좋아. 요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K리그 축구 경기 분석 내용 듣기 전에 구독도 안 누르고 악플만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구독이라도 하면서 악플 쓰시고 좋아요는 항상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강원FC 대 성남FC. 강원은 김병수 감독님의 김승대를 활용한 라인 브레이킹과 전방 압박 전술로 조재환, 김지현의 마무리 능력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승리를 했었던 첫 경기에 비해 상무와의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고전을 하면서 패배를 했어요. 사실 고전을 했다라기보다는 강원은 골대를 맞추는 등 골운도 없었고, 사실 예상치 못하게 상주 상무가 라인을 올리는 강원을 상대로 수비적으로 대응을 할 줄 알았는데,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되는 전방 압박으로 물러서지 않는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첫 골을 페널티킥으로 상무에 허용한 뒤에 만회를 하려고 라인을 올린 게 상무에게 오히려 추가골까지 먹히게 되는 결과를 보여줬죠. 경기마다 실점을 하는 강원의 모습으로 봐서 압박을 위해서 전진을 했을 때 최후방의 안정감이 떨어진다. 또한 스피드가 있고 압박에 맞불을 놓는 팀에게는 좀 고전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김남일의 빠따 축구, 성남은 강원을 잡기에는 공격 라인이 빠르다고 볼 수 없고, 인천전에서 보여줬듯이 활동량은 많지만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양동현 역시 인천의 짠물 수비에 묶이니까 나이가 나이인지라 뚫어내기에는 활동량이 떨어져 보였어요. 또한 계속되는 동현이 형 받아, 동현이 형, 야 동현이 형 받아, 야 동현이 형 줘, 이런 계속되는 단조로운 공격 플레이에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고, 패스와 크로스 역시 세밀하지가 못했죠. 자, 그렇다면 강원FC의 전방 압박에 성남은 공격 축구라는 전술 하에 수비 밸런스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 공격에서는 빈 공만 돌리고 수비에서 강원의 라인 브레이킹에 이은 공격에 두드려 맞고, 경기가 끝나고 김남일 감독님한테 또 빠따로 두드려 맞을 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FC의 승리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인천 유나이티드. 수원은 정말 울산전에서 저를 엄청나게 쫄리게 했어요.
분석 내용 말씀을 드릴 때 울산이 지면 안 되는 경기다. 이 경기 지면 김도훈 감독님이 지난 시즌 심판한테 항의를 할 때 보여준 시계 풀기 스킬을 내가 가서 김도훈 감독님한테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까지 했는데 후반 초반까지 2대 0으로 밀리면서 제가 시계를 풀었다가 경기 끝나고 다시 시계를 찼어요. 정말 땀을 쥐게 만드는 경기였는데 한일공과 크르피치를 앞세운 공격은 초반에 주도권을 잡기는 했지만 크르피치의 발은 솔직히 잔실수가 많았고 아직 적응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울산이 크르피치의 제공권을 통한 타겟 공격을 의식해서인지 수원의 첫 번째 골의 경우에는 울산 선수들이 설마 슛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계속 수비진이 뒤로 물러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크르피치가 헤딩골을 터뜨렸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울산이 마음먹고 미들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렸죠. 그 와중에 헨리는 정말 좀 제대로 된 영입이라고 봤던 게 제공권을 다 따내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인천이 울산처럼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는 팀이냐? 아니죠. 다들 아시죠? 그냥 이기기도 싫어, 지기도 싫어.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만석 감독님이 다음 경기에서는 수비 후 공격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하시긴 했는데, 공격에서는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구전에 김호남, 케인 대 이준석, 성남전에 김호남, 무고사, 김준범을 앞세웠지만 역시나 공격 라인으로 들어오는 날카로운 패스 자체가 없고 결정적일 때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한데 케인 대와 무고사 모두 아직까지 0점이 관중석을 향해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기 수원 삼성의 우세를 예상하지만 인천의 짠물 수비에 또 저득점 양상으로 흐를 수가 있어서 인천의 3연속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일단 수원 삼성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자, 3번 경기 상주 상무 대 광주 FC. 상무는 울산에게 당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강원을 맞이해서 승리를 거뒀죠. 수비적으로 나올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강한 압박을 보여줬고 최전방부터 수비 라인까지 3선의 간격을 유지를 잘했다고 봅니다. 또한 송승민과 강상호 같은 기동력과 수비 가담이 좋은 체력 좋은 선수들로 공격진을 구성을 해서 압박 후 치고 나가는 힘을 살렸다고 보여요. 또한 문선민 선수의 투입으로 강원의 높아진 라인 뒷공간을 스피드로 돌파해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골을 기록을 했죠. 광주는 서울과의 경기에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중원을 좀 장악을 해보려고 했지만 주도권은 계속 서울에 있었고 전반전에는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수비에서는 그나마 몸이라도 날려가면서 막아냈지만 결국엔 한찬희 선수의 중거리 슛 한 방에 무릎을 꿇었죠. 그 후에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 펠리페에게 집중되는 공격은 윌리안이나 엄원성 같은 선수들이 빨리 돌아와서 도와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선수들이 돌아와야 그나마 좀 공격에서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키가 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 경기 금요일까지 좀 봐야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상주 상무 사이드라고 예상합니다. 9번 경기 FC 안양 대 경남 FC. 사실 FC 안양의 경우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달라진 완전 떨어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막하고 2연패로 역시 지난 시즌의 공격 라인의 무게에 비해 너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시즌 안양의 공격의 핵이었던 조규성과 팔라시오스, 알렉스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나마 부천전에서 활약한 이정빈 선수도 25일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5일 날 입대기 때문에 경남과의 24일 경기는 입대 전날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경남의 경우도 가지고 있는 선수 자원들의 능력치에 비해 경기력은 설기현 감독이 2002년에 보여줬던 경기 중에 역주행을 감독으로서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고질적으로 수비가 계속 불안하고 공격의 숫자는 많은데 그에 비해 소득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 보입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수비가 불안한 건 인정하는데
뭐 어쨌든 그나마 고무적인 건 손정현 골키퍼가 지금 엄청난 선방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랜드와의 경기에서도 유효슛 10개 중에 9개를 막아냈죠. 자, 어쨌든 무뎌진 공격의 안양과 경남 손정현 골키퍼의 활약은 안양의 골은 페널티킥이 아닌 이상 나올 수가 없다고 보이고 그나마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경남이 2연속 무승부를 끊고 첫 승을 신고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FC 안양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전북현대 대 대구FC. 역시 전북은 노전술로 부산전 내내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제목이 우승 후보 전북, 신들린 용병술 모라이스 교체 카드 적중이더라고요. 저기요 기자님,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얘야, 너라면 후반전에 어떤 선수를 투입할 거니? 네, 펠트비크요. 이럴 거예요. 신들린 용병술이라는 말을 막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북은 지금 꾸역꾸역 승리를 챙기기는 하는데 예전 모습이 나오지가 않고 전북 팬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자꾸 승리를 하는 게 얄미워요. 전문 윙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돌파에 이은 제대로 된 크로스도 없고 조규성 선수도 선발로 계속 나오면서 모라이스 감독님의 신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그나마 손준호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전북이 빠르고 활동량 많은 대구를 만난다면 이 경기에서만큼은 승리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원 싸움이 확실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득점 양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세징야가 살아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저는 이 경기 전북 현대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울산 현대 대 부산 아이파크. 울산 승. 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막 비등비등 하다가 부산이 반칙 얻어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어. 그럼 울산은 2골 또 넣는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승리는 김도훈 감독님의 이번 시즌 마인드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쫄보 축구를 하던 지난 시즌의 모습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수원에 2골을 먹히니까 예전 같았으면 더 먹힐까봐 수비 라인을 지키면서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으로 공격을 했지만 이번 시즌은 바로 미드필더 윤빛가람, 이청용 선수 라인을 더 올리면서 거의 미드필더들을 공격수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에 집중을 했고 그 결과는 역시 선수들의 네임밸류에서 느껴지듯이 골로 팍팍 꽂아 넣어줬죠. 한 골 먹히면 2골 넣는다. 울산의 이번 시즌 김도훈 감독님의 믿고 맡기는 공격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K리그 전 경기 여러분들께 분석 내용 말씀을 드렸고 저는 분데스리가 분석과 함께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